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저희 외할머니는 1년에 11번의 제사를 지내셨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5대조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까지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두고 혼자서라도 제사를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은 깜빡하고 제삿날을 까먹은 거예요. 그 당시 할머니는 70이 넘도록 한 번도 제삿날을 까먹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실수한 날이었죠. 까먹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아차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저희 엄마한테 전화로 알리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 제사를 까먹었는데도 암시롱도 안 하더라.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제사를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합동 제사로 바꾸게 되었죠.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는 제사를 제때 안 지내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셨다면 훨씬 더 젊었을 적부터 수많은 제삿날로부터 자유로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갓집 어른들은 차례도 지내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명절 연휴 중 하루 날짜를 다 같이 맞춰서 성묘를 다녀오고 고향집 마당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거나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힐링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제사상에 올리려고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던 이전과 달리 숙모나 삼촌 이모들도 모두 이제 명절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명절은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진짜 명절의 의미인 기쁨과 감사, 여유와 풍요가 있는 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차례상 차리지 않은 이유, 오히려 외갓집 식구들은 다들 하던 사업, 결혼, 출산과 같은 좋은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는 전이나 떡 같은 거 없어도 자식들이 사이좋게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로도 충분히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차린 음식 먹으러 굳이 이승으로 내려오실 건가요? 그리고 전이니 떡이니 과일이니 이런 음식 준비해 놓으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줄 건가요? 나부터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저주나 복을 내릴 거라 생각하게 된 걸까요? 우리의 근원적인 믿음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차례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 모습 그대로 의미가 있는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과정이 동반된다는 전제 하에요. 만약 먹지도 못할 만큼 또는 먹으면 탈이 날 만큼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또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느라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 부족하다면 그건 과연 본래 제사의 의미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사의 본질은 고인을 추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수십 년 전에는 음식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으니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귀한 음식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현대는 음식이 넘쳐나서 건강을 위해 음식을 좀 덜 먹어야 하는 시대잖아요. 음식 준비하는데 이전만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나이 60 넘어가면 내 식구 끼니밥 차리는 것도 상당한 체력이 듭니다. 평소 잘 먹지도 않는 전이나 떡, 각종 나물과 종류별 과일 한꺼번에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으면 내년 설까지 그대로 있을 확률이 99%죠. 그리고 짜증과 화로 준비한 음식은 먹어도 건강에 좋을 리 만무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의 실험이라든지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나 파동이 관측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처럼 우리의 감정에는 현실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집에서 차례를 꼭 지내고 싶다면 과감히 전이나 떡, 종류별 과일 말고 그냥 평소 고인이 좋아했고 가족도 잘 먹을 만한 한 끼 음식만 준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열리셨다면 따로 제사상을 차리기보다는 밥 먹는 식탁에서 간단한 축사 정도로 의식을 바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맞고 바뀌어 왔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것에 너무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상황에 맞게 그 본질은 지키면서 형식을 바꾸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기는 명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명절 풍습 만들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심지어 한국 유교를 대표하는 성균관에서도 차례상 간소화 표준화를 제시했더라고요. 유독 만들기 수고로운 전은 만들지 말고 가지수도 최대 9가지면 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최대입니다. 이것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례의 본래 의미는 조상을 기리며 후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조상들의 차례상은 상식적이었다고 하죠.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를 억지로 준비하는 것도 예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형식주의도 경계했는데요. 홍동 백선이 조율 이시는 예법을 다룬 옛 문헌에도 없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정도로 차례가 형식 위주로 치우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퇴계 이황이나 명제 윤중 집안에서조차 차례상에 간소하게 술, 과일, 포만 올린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차례 문화 자체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특히 추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풍습이 있으니까요. 다만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본질은 감사함입니다. 그 대상이 조상이어도 좋고 믿는 신이어도 좋고 열심히 수고한 나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해의 결실에 대한 감사함을 하루만이라도 여유롭게 의식적으로 느껴보자는 것이죠. 차례상 준비나 가족 간의 일정 조율 등 형식화된 명절 준비로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이 있다면 진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풍성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명절을 새롭게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좋은 풍습이 될 수 있어요. 추석 때 여행 가는 것도 평소 여행보다 돈이 2배는 더 들잖아요.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책이나 보고 영화 보고 집 근처 산책하면서 보내는 명절도 아주 좋은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와 같이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